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관대한 재판부입니다. 사법계.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,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,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.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. 예. 이화영 부지사 네. 재판, 항소심 재판인데 그 재판부가 조기에 그 재판을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그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이제 증인들은 조금 추가해서 받아보기로 했고 그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고, 그리고 어제 변호인들이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저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, 네네. 일단 이 재판에서 그 리오남과 김성태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쪽 리호남. 네. 그렇죠. 예.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. 음. 왜냐하면 이 재판의 전체 맥락은 뭐냐면 이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한 돈이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인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예. 위한 어떤 저쪽에다가 뭐 말하자면 작업을 걸기 위한 비용이었는지. 그 지금 1심과 검찰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? 이재명을 위한. 어? 그렇죠.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도 똑같았지만 예. 이게 그 경기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사업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지는 네네. 재판인데, 문제는 이 재판에서 어제 김성태를 불렀을 때 1심에서 나왔던 얘기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들은 나왔어요. 네. 근데 이제 리오남과 관련해서는 리오남 씨가 이 김성태를 만나는데, 김성태 씨를 만날 때 아무런 약속을 잡고 아니면 이제 사전에 어디서 만날지 안 정하고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럼요. 네. 아니, 네. 상대는 북한 사람인데. 근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. 그건 준비를 못한 모양이구만. 그런 건 이제 어?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이제 다뤄줘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 대북 송금을 한 그 돈이, 그러니까 돈이 이제 경기도로 간 것인지, 그러니까 경기도를 위해서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에 대한 판사의 그 어떤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물줄기만 생기면 되는 건데,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지금 좀 다퉈볼 만한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셨던 분들을 추가적으로 불러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다음 재판에 제가 직접 가갖고 이제 좀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 송금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예. 뇌물로 8년을 받았어요. 그렇게 돼 있구나. 뇌물 8년이라서 사실은 변호인들 입장에선 이화영 부지사의 그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선 이 8년의 형량을 줄이는 것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, 어제 들어갔던 기자들, 제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기자들한테 워딩이나 이런 것들 받아서 쭉 보면 전체 어제 7시가 좀 넘어서 끝났는데 뇌물에 대한 얘기는 거의 변론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도 사실은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화영의 재판인데 왜 이재명의 재판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제 김성태 그 회장이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네, 이화영이 얘기했다. 네, 얘기했었어요. 이런 네. 부분은 사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한번 이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낸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재판 얘기를 굳이 왜 해드리냐면, 재판에서는 원래는 이제 핵심과 맥락을 짚는 기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, 네. 여기서 어떤 증언이 중요한 것인지, 근데 그런 것들은 다뤄지지 않아요. 어떤 것만 다뤄지냐? 이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. 이 재판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. 아무 전체 맥락에서는 핵심도 아닌데 전혀. 말 네. 한마디만 딱 문제 삼아서 그걸 크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해 버리면 그렇죠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딱 뱀 같은 사람? 이게 씌워져 버리니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재판들에서 봤던 이제 그 검찰의 언론 플레이, 그러니까 저는 이 멘트마저도 사실은 준비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는데, 예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, 조국 사실
이전에 큰 재판으로 가면 조국 사태 재판이라서 제가 이걸 예를 자꾸 드리는데 그때는 정경심 교수가 뭐 내 꿈은 강남 건물주 이런 걸 써놨다고 이 사람이 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돈을 벌 그 목적이 있었다. 강남 건물주라는 네. 거를 써놓은 걸 보면 알지 않냐. 그게 어떤 대중을 향한 공표된 발언이 아니라 지인끼리 나눈 문자 네. 메시지예요. 아니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. 심지어 그거는 자기 노트에도 혼자 적어놓은 네. 거였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저도 일기장인가 뭐 아 그런 누구한테 거죠. 메시지 보낸 아니요. 건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? 아니에요. 나 지금 잘못 알았네. 압수수색하면서 거둬들인 노트 안에가 그게 문구가 하나 있었다고. 심지어는 그렇죠. 그 조미시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네. 압수해 갔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내 꿈은 뭐 이달에 대통령입니다. 그렇게 네. 하면은 제가 뭐 정치인들 취재해서 하는 게 무슨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?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재판의 맥락은 제가 한 번쯤 그 크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 기사들 하나하나에 이제 너무 그 국민들이 그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서 한 그러면 번쯤은 이제 짚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여기서 저의 궁금증은 그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뱀 같은 자라고 했다라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근데 7시간 재판 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 네. 딱 이 문장만 취사 선택을 해서 보도를 하는 그 선택권자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? 아니면 검찰이 좀 이렇게 써줬으면 하는 쪽으로 뭘 좀 협의를 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그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풀을 친다고 네. 해요.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대부분은 그 돌아가면서 이제 치는 네. 거지. 30분.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뱀 같은 사람이다. 이재명 뱀 같은 사람들이다. 그러면 어떤 기자가 이제 풀은 공유가 되니까요. 네. 어떤 기자가 야 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다 이제 별표 처리를 해놔요. 그럼 다 그거 쓰는 거예요. 네. 그럼 그냥 순수하게 다 기자의 판단인 거예요? 그게? 기자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죠. 어. 네, 그리고 저도 이제 후배들이랑 많이 들어가서 기사를 써봤는데 재판을 들어갈 때마다 사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 말이 왜 나오는 거고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전후 맥락이랑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네. 여러 자료들 기사들을 바탕 종합해서 그 기사를 하나 써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거든요. 근데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 말 갖고 쓰는 건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계신데 저 주가 조작 재판 같은 경우는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. 없어요. 네. 없어요.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면 지금 이 말의 워딩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씨한테 회유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반박하려고 김성태 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내가 뭐 자기를 회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회유냐? 나한테 이화영 부지사 본인이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회유를 했다고 하는 말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김성태 회장의 그냥 그 주장이에요. 네, 본인의 그냥 네. 그 법정에 서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냥 얘기. 뭐 검찰에서 이렇게 발언하라라고 뭐 지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이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까 그 리오남 씨 부분인데 리오남이 이제 북한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제 기사들 중에는 김성태 회장한테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꽤 나왔어요.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을 한 돈이 이제 어떤 자기네가 사업을 뭐 경기도에서 받아야 될 돈을 줘서 자기네가 고마움으로 뭐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당신이 뭐 북한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진 않냐? 아니면 이런 사업의 그 대가치고는 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?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이랑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큰 금액 그리고 그런 이제 국가 간의 뭐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제 그 질문들을 했던 거예요. 네. 근데 김성태 회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마한 기업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일개 기업인데. 기업이 이 국가 단위의 사업에서 자기가 뭘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받을 돈을 조금
도와줬다고 받아줬다고 이 모든 사업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? 아니면 이런 금전거래 가능한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다음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쌍방울의 그 사회이사였죠? 네. 예, 사회이사였고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도 받았고 예.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를 쓸 수 없을 시기에 이제 돈을 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걸 뇌물죄로 엮은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지.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사실 좀 변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재명 지사 부분은 이거는 리호남 씨가 기본적으로 김성태를 필리핀에서 만났다. 그때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 비용을 댔다.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. 이게 1심에서 인정이 됐고 또 검찰의 줄기찬 주장인데. 근데 여러 증거, 심지어 국정원 문건에서조차 그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과 뭐 맞닿아 있고 예. 당연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결부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 지금 항소심인데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화영 1심에서 9년 때린 신진호 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판사예요 지금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는 법조 전문 기자니까. 예,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1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은 형사법의 대원칙은 이제 분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증거가 뭐 좀 시덥지 않고 그러면은 그 피고인 손들어주게 돼 있는 게 형사법 원칙이에요. 예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러한데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형을 때렸기 네. 때문에 그 자기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맞다는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미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뭐 더 얘기를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지나가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앞으로 이재명 그 대표의 재판에서 크게 좀 불필요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 말은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항소심 재판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굳이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예컨대 얘기인데 리오남이 그 김성태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거 뭐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에서는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항소심 되는 건데 재판 결과. 근데 예. 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 그래서 더 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을 좀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고도 빨리 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이 선고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간 이제 1심 재판 그리고 2심 재판까지 예. 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얘기들이 크게 지금 뒤집히지를 않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이 1심, 2심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형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.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. 이제 11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도 네.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재판 결과와 그러면 연동이 돼 있어서 그 지금 김성태 말만 갖고 지금 1심에서 판단을 한 셈인데 뭐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요? 김성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김성태가 묻지 않은 그런 묻어 있지 않는 그런 증거가 또 있는 건가요? 지금? 일단은 제가 수사 자료나 그 자료들은 다 보지 못해서 네. 이 재판에 나오는 이제 제가 일부분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. 이게 너무 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네.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, 법적으로 네, 그래서 11월에 나오는 거랑 이후 재판은 상관이 없거든요. 뭐 위증교사 이런 재판이니까요. 네네. 뭐 공선법 그 재판들이니까 음. 이 재판이랑 상관이 없는데 아마 이 이화영 부지사의 형에 따라서 예. 그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
그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다음엔 저도 그 재판은 다 들어갈 생각인데 네. 이게 아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. 이거는 명확해 보입니다. 아니 근데 이화영이 그 뭐 그렇게 해서 김성태하고 한 것과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김성태 시켜서 뭐 돈을 북에 보냈습니다. 이런 뭐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입증됐나요? 입증 안 된 것 같은데. 그것도 한번 이번 재판에 원래 1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따져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 거기서 또 사실은 안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네.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그걸 네. 이제 다뤄지겠죠. 네. 근데 거기서 관계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과 별개로 네. 이제 혐의는 그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.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. 자기는 뭐 이 대표한테 관련해서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별개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예. 이 1심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한 것은 네. 일단은 그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제 자체가 전제 자체가 그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하겠다 그래 빨리 결론 내겠다 이 얘기는 뭐 빨리 유죄를 내리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근데 어제 또 저기 그 재판 참석한 분들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마이뉴스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. 예. 그 어쨌든 그 재판 결과를 보는 시각이 예. 이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맞습니다. 지금 네.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 설마 그 이걸로 이렇게 엄한 유죄를 내릴 것이냐 아니,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김성태라는 사람은 이게 사업가고 그리고 처음에는 최초에 그 자기가 이제 검찰에 잡혀 가기 전만 해도 이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말이 그 이후에 바뀌었죠. 진술이 계속 네. 바뀌고 있어요. 네. 예. 그런 양상에서 사법부가 면밀한 검증 없이 그냥 김성태 말을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. 뭐 저는 세밀하게 뭐 판결문을 본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원에서 보는 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대로라고 한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이 김성태 씨가 말을 바꾼 그 과정을 다 보는 게 맞겠지만 법원은 법원에 출석해서 한 증언만을 보니까 공소장만 보니까 법원에 출석해서 나온 증인들의 그 증언, 법정 내부에서의 증언만 증거, 보니까 뭐 이런 그렇죠. 것들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을 때문에 사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맞습니다. 거잖아요. 네. 참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그 부분은. 오마이뉴스, 오마이TV는 어쨌거나 이 사안들은 이제 앞으로 더 점점 달아오를 테니까 네네. 쭉 따라가면서 이제 네. 법조 전문 기자인 김태현 기자가 딱 자리하고 있어서 네. 언제든지 수시로 네. 예, 제가 물어봐야겠네요. 추가적으로 예. 취재를 더 꼼꼼하게 해서 요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늘 얘기는 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그 재판 내용은 너무나 파편화돼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다 그냥 자극적인 말들만 네, 기사화가 맞아요. 되지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사들은 거의 안 나와서 어려워요. 예,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그 기사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. 네. 이거 정리하는데 한 책 한 권 분량 나올 것 같은데. 제가 그렇겠죠. 봤을 때. 네. 근데 예. 그 책을 사람들이 읽질 않죠. 그렇죠. 결과만 얘기할 뿐이지.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의 이런 뭐 뇌물 부분이 또 이제 걸려 있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연관 관계 상호작용이 있느냐. 야, 너 우리한테 협조해. 이재명, 야, 날려야지. 날려야 되는데 좀 협조하면은 뇌물죄도 조금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회유 협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재판 중에 좀 흔들렸던 게 아닌가. 사실은 한번 구속되면은 재판 결과가 안 나온다면 6개월 만에 풀려납니다. 예, 그 이상 구속할 수가 없어요. 네네. 근데 계속 감옥에 있었잖아요. 2년 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? 새로운 사건으로 또 기소를 합니다. 그렇죠. 그럼 또 한적없이 늘어진단 말이죠.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? 6개월인데 집에 못 가고 밖에만 있는데 야
또 다른 건 그 검찰이 뭐 기소만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만 하면 나는 여기서 정말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? 안 들겠습니까? 이런 네. 인간적인 나약함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찰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를 쓴다면 이거 속절없이 사실은 일개인은 무너집니다, 진짜. 예. 좀 심각합니다. 네, 예. 그 예전에 이제 재판 들어가면 그 중앙지법에는 이제 재판 내용이 궁금해서 직접 오시는 시민들도 꽤 많았거든요. 예. 사실 기사 쓸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. 왜냐하면 취재,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박근혜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, 아니 그러면 MB 재판 때는 그 지지자분들이 와서 엄청 이제 저희랑도 많이 싸우거든요. 기자들이 여기 왜 들어오냐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데 사실 그 재판에 들어가서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혔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 보이는 것들 이 차이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될 때가 있어요. 그렇지. 네, 오히려 그래서 재판에 실제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야 오늘 이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기사는 좀 틀린 내용이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에 요 얘기가 맞은 거니까 이거 봐라 하고 바이럴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제가 이제 예전 회사에 있을 때 이런 기사들을 쓰고 나면 그 시민들을 통해서 바이럴이 좀 많이 돼서 근데 이제 제가 재판 기사를 또 그 열심히 쓸 수 있던 계기가 됐었는데 이 이재명 대표 재판 그리고 뭐 이화영 부지사 재판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법원에서 많은 국민들의 눈이 판사들이나 아니면 검사들을 향하고 있어야 그 그렇지. 잘못된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, 방청도 네,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게 진짜 저부터도 재판이 4개 크게 보면 4개가 있고 그게 이제 각각 걸려 있는 인물들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. 사안이 복잡해서 이 맥을 짚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맥락을 좀 같이 저랑 따라오시면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? 관심을 갖고 복잡해 이게 무슨 말이야? 나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라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응하실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. 다시 한번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. 거기에 좀 앞장서 주실 거잖아요. 예 열심히 예. 해보겠습니다. 네.